그 지금 궁금한 게 이제 뭐 오늘 헬스케어, 디지털 헬스케어 쪽에 일을 하게 되는 것들이니까 지금 하시는 일 중에서 그 뭐 제약사도 있을 테고 일반 바이오 벤처도 있을 테고 디지털 헬스케어 쪽도 있을 텐데 그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에 대한 업무가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시나요? 6개월 전만 해도 한 20%에서 25%였고요. 나머지는 정말 전통적인 뭐 신약 개발, 안티바디, 카티, 뭐 항체 막 그런 거였는데 지금은 지난 6개월 동안 급성장해서 50% 아니면 그 이상도 될 것 같아요. 네. 엄청나게 많아졌어요. 네. 갑자기. 디지털이 반이고 신약이 반인데 디지털 신약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지금 뭐 보신 사례나 뭐 그 두 개가 합쳐지는 분야라 사실 전문성의 시너지가 가장 큰 분야일 것 같다는 제가 알기로도 생각도 뭐 들거든요. 디지털 세라픽스 관련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지금도요. 클라이언트를 공개하시기는 힘드신 거죠, 그 이름들을? 페어는 일하고 있는 거 얘기해도 돼요. 페어 세라피틱스. 네, 알고 있습니다. 팀이고 뭐 투설도 사실은 플랫폼으로 신약 개발 쪽으로 하는 거니까 신약이랑 쪽 관련 일은 신약 뭐 디지털 세라피틱스는 페어일 거고 플랫폼은 드럭 디스커버리는 투설일 거고요.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면 그 디지털 세라픽스라고 하는 분야가 있는데 그게 주로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해서 실제 약처럼 쓰겠다는 새로운 분야인데요. 그중에 그 분야에서 지금 FDA 인허가를 소프트웨어를 약으로 FDA 인허가를 받은 지금까지는 유일한 케이스가 이 페어 세라픽스라고 하는 곳이어가지고 지금 2건 FDA 인허가 받은 걸로 알고 있고 원래 그 중독 치료 관련 그 앱 소프트웨어인 거죠. 뭐 되게 이 저희 분야에 유명한 회사입니다. 네. 근데 그 6개월 전부터 그 비중이 확 늘어난 이유를 뭐라고 보시나요? 그러니까 뭐 같이 저도 아직 어소시에이시니까 위에 저는 이제 바이오 쪽에서 치고 들어간 케이스고 제 위에 파트너 중에 IT 쪽에서 같이 치고 들어와 주셔서 저랑 같이 팀을 이뤄서 일을 하시는 남자 파트너 변호사분이 계신데 그분이랑 저랑도 이 대화를 정말 많이 해요. 어떻게 하다가 그게 이제 보면 전체 업이 커진 걸 수도 있고 실리콘밸리 전체에서 혹은 이제 그 LW 로펌에 그냥 이 명성이 올라간 거 이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유명해져가지고 일이 몰리게 되는 걸 수도 있잖아요. 어떤 거라고 보세요? 그러니까 저희도 그게 되게 궁금해요.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매해마다 시즌을 타요. 그러니까 환자를 보다 보면 응급실에서 보면 갑자기 막 MI 심장마비 막 몰려오고 갑자기 스트로크 환자들 막 몰려오고 최소한 저는 막 그랬거든요. 막 환자들이 몰려올 때가 있거든요. 그것처럼 올해는 디지털 헬스가 막 몰려오는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은 뭐 바이오 신약 개발하시는 분들은 크리스퍼 할 때 크리스퍼 막 몰려왔었고 카트티 할 때 카트티 몰려왔었고 항체 할 때 아이오 할 때 막 몰려오는 시절이 있거든요. 사실은 그냥 그게 유행을 타기 시작을 하면 그 파운더 하시는 분들이 그 유행을 타기도 하고 투자가 많이 들어가기도 해요. 왜냐하면 투자자들 자체가 유행을 타기 시작을 하니까.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많이 한다는 게 알려져서 저희 팀이 알려져서 많이 오는 걸 수도 있고 투자자들 자체가 많이 투자를 하는 걸 수도 있고 돈이 풀려서 그런 걸 수도 있고 파운더들 자체가 이제 유행을 타니까 유행하는 걸 수도 있고 근데 한 가지는 저희가 페어를 했기 때문에 페어를 듣고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. 그러니까 니네가 페어 했다면서 하면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뭔가 큰 건을 하나 하면 그것 때문에 명성이 알려져서 하는 것도 분명히 있고요. 아니면 최근에 이제 지난 몇 년간 미국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이 IPO가 없었잖아요. 올해는 지금 IPO가 꽤 몇 건 생긴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런 영향도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. 그것도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제 되니까 투자들 입장에서도 이제 리퀴데이션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을 하면. 그래도 가장 그래도 물망에 오른 IPO 리스트가 공개 가능한 회사들이 있나요? 뭐 언론사에 나오는 것들은 꽤 있는데 지금은 그중에 수임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IPO를 제일 많이 하시는 로펌이니까 그중에 4개 말하면 하나는 걸리는 거 아니에요? 말씀할 수 있는 게 있나요? 네, 알겠습니다. 이런 트렌드가 그러니까 이 앞으로 지속될 거라고 보시나요? 이 디지털 헬스케어에서 잘 되고 있는 것들이? 어느 정도는 인수합병이 돼서 판이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. 너무 많이
난립하고 있어서 뭐 그냥 많이 들어오는 건 좋은 거니까 플레이어들이 많이 들어오면 좋은 거니까. 근데 네. 모두 다 IPO를 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엑시스랑 사실 진정한 엑시스는 M&A고 M&A를 통한 게 엑시스고 IPO는 리퀴데이션이잖아요. 그러니까 많이 인수합병이 되고 그 중에서 뭐 IPO를 하는 사람들도 생길 거고 어느 정도 판이 좀 정리가 되고 테크놀로지도 이제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. 사실은 지금은 막 마켓으로 들어오기만 할 뿐이고 아까 남편도 얘기했듯이 지금 저는 챌린지가 두 개라고 생각해요. 아직 리임버스먼트 되는 기술도 많이 없고 프로덕트나 서비스도 없고 의사들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데이터를 지금 환자들이 갖고 오는데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. 의사들 입장에서는. 이게 정말 내가 사용해도 되는 좋은 데이터인지 이걸 어디에다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 두 개의 허들을 넘지 않는 이상에는 어떻게 될지는 저도 네.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. 리임버스먼트나 데이터나 사실 에피커시 측면에서 아직 물음표를 떼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기도 네, 하네요. 세이프티는 뭐 세이프한데, 네. 예, 그럼 뭐 어떻게 하겠어요? 세이프한 건 세이프한데. 우선 그렇죠. 세이프한 거니까 뭐 문제가 생길 일은 없지만 네, 어떤 효용이 있고 어떤 그 에피커시를 보여줄 수 있는가. 네, 네. 그냥 그 패러다임은 변하고 있다고 생각해요. 그 예전에 의료에서 에비던스 베이스드 메디슨을 하다가 네. 지금 워낙 퍼스널라이즈드 메디슨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는데 에비던스 베이스드 메디슨으로 트레이닝 된 의사들이 퍼스널라이즈드 메디슨을 위한 데이터를 가지고 환자를 볼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게 인디비주얼 데이터를 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잘 사실 모든 에비던스들이 파퓰레이션 헬스 기반으로 이건 그룹이죠. 네. 그룹 데이터고 환자는 자기 인디비주얼 데이터를 가지고 오니까 결국 에비던스가 이제 그 평균적인 그 파퓰레이션 전체의 평균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그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는데 흔히 얘기하는 게 보면 뭐 그 환자 유래 의료 데이터, 그 뭐 페이션트 제너레이티드 헬스 데이터 이렇게 웨어러블 리듬 이런 것들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 이 표현이 한국에서는 아직 거의 아는 분도 많이 안 계신 것 같지만 미국엔 얘기 많이 나오긴 하잖아요. 그 얘기가. 근데 이제 또 실제 현장에 계시는 그 의료인의 입장에서는 되게 쓸모없는 그러니까 그 데이터도 많이 있는 것 같고. 그렇죠. 기계 좋네요. 끝나. 그걸 어떻게 모을지, 기계 좋네. 뭐 어떻게 저장할지, 어떻게 분석할지, 이걸 진료에 어떻게 이용할지 같은 것들은 되게 좀 관련이 먼 거 같기도 합니다.